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는 오블리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뜻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에 대해 책임이나 의무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모범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 시대에서는 특권을 누리는 지도층들에게 도덕적인 것은 물론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노블레스 오빌리주의 유래를 살펴보면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에서 가까운 프랑스 북부 도시 칼레가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칼레 시민들은 영국의 거센 공격을 처음에는 잘 막아내었지만 결국 양식이 떨어져서 1년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항복 사전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 왕은 모든 시민을 살려주겠다. 그 대신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니 전체 시민들을 대신하여 죽을 사람 6명을 골라 목에 밧줄을 걸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칼레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그 도시 최고 부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어서 시장, 변호사 등 지도층 인사 5명이 줄지어 자진 동참했습니다. 모두 6명이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게 동참한 것입니다. 이들은 칼레의 시민 전체를 살리기 위한 용단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임신 중이던 영국의 왕비가 임신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간청을 하자 영국 왕은 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함은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500년 후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칼레 시민이라는 작품으로 인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대 캠퍼스를 둘러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장소는 제일 먼저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바친 동문들의 사진이 걸린 장소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영국 왕실의 서열 5위인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택한 길이기에 그 길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영국 왕실이 평소에 남보다 많이 누리는 것 같아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처럼 가장 먼저 달려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영국의 귀족 문화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존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양의 창업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은 기업은 사회가 나에게 준 책임이지 내 소유는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유일한 회장은 사원 인사에서도 모든 직원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고, 가족이나 친인척이 회사에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좌절하게 되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회장은 상공부 장관을 권유받았으나 사업과 정치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신념이어서 사양을 했고, 정치 자금을 헌납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와
세무당국에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 회장은 정치자금 대신 정직한 납세가 애국이라고 말했었다 합니다. 유일한 회장은 자식들에게도 학교 공부는 다 시켜주는데 돈을 물려받을 생각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공부는 다 시켜주고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으니 돈을 물려받으려고는 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고 너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가 더 이상 도와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생각하면 너희들의 능력이 약화되고 너의 인격을 내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너의 인격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 유일한 회장은 1971년 3월 11일 76세 나이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유일한 회장의 유품을 정리해보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 몇 가지와 구두 2켤레, 양복 3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유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첫째, 유일선의 딸, 즉 7살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식까지 학자금 1만 불을 준다. 둘째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변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달라고 하면서 유한동산에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중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그 어린 학생들의 티 없는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느끼게 해달라. 셋째, 유일한 자신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을 한다. 유일한 회장은 이 신탁기금에 이미 9만 6,282주를 기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23만 7,223주를 소유하게 된 신탁기금은 나중에 유한재단으로 발전하여 유한양행 최대 주주가 됩니다. 넷째, 아내 호미리는 딸 제라가 엄마 노후를 잘 돌봐주기 바란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하는 말만 남겨놓았습니다. 여섯 번째, 아무에게 돈 얼마를 받을 것이 있으니 얼마는 감해주고 나머지는 꼭 받아서 재단 기금에 보태라는 식으로 세세한 금전 거래까지 밝히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언론 매체에서는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 나의 전 재산은 학교 재단에 아들에게는 한 푼 없이 자립하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 대서특필 보도를 하였습니다. 유 회장은 사명을 맏딸에게 맡겼는데 딸 또한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유한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고 사회에 고스란히 환원한 유일한 회장의 결단과 정신은 우리 사회에서 두고두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블레스 오벨리주란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모범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칼렛이 지도층 인사 6명이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스스로 내놓은 일이나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가 험지 전선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일, 그리고 유일한 회장의 유언장 사례 등은 우리나라 현 시국을 볼 때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진 고위층 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